서울 캠퍼스에 첫 발을 내디뎠던 날, 모두의 시선은 제게 쏠렸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놀람과 부러움이 교차된 눈빛이 따라왔습니다. 세상이 변한 건 아니었습니다. 변한 건 제 얼굴이었고 그 변화는 제 운명을 전혀 다른 길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변화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랑했던 두 여인이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길이 축복이 아니라 파멸로 향한 길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럼 지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가난했던 시골 초가집, 굶주림은 늘 곁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는 혼자 힘으로 누나와 형, 그리고 저를 길러내셨습니다. 집안의 가난은 깊었지만 어머니의 눈빛만큼은 언제나 강하게 빛났습니다. 도시락이 없어 점심마다 교실을 빠져나와 수돗물로 배를 채우곤 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밥냄새가 교실을 가득 채웠지만 제 책상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굳게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이 배고픔의 굴레를 끊어내겠다고. 소풍날 아침, 어머니는 꼬깃꼬깃 접힌 작은 동전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철아, 오늘은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그 돈은 어머니가 땀 흘려 번 귀한 돈이었습니다. 저는 차마 쓰지 못하고 그 돈을 비밀 장소에 숨겨두곤 했습니다. 제겐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자 보물이었습니다. 중학교 졸업식 날 저는 수석으로 단상에 섰습니다. 낡은 운동장에 모인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지난 세월의 고단함과 이제야 비로소 찾아온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도 성적은 늘 1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걱턱은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여자아이들은 저를 외면했고 친구들의 뒷말은 언제나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점점 책 속으로만 숨어 들어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무렵 제 키는 또래보다 한참 더 컸습니다. 하지만 주걱턱이 도드라지면서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책만 보고 싶었지만 운동장을 걸을 때마다 뒷모습에 쏟아지는 웃음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보다 더 서늘했던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교과서를 붙들고 있으면 세상은 잠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창문에 비친 제 옆얼굴은 주걱턱이 드러난 그림자였습니다. 그 모습이 싫었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래도 공부만큼은 제게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언젠가 이 굴레를 깨고 나아가리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저는 전교 1등 졸업장이 적힌 상장을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말 똑똑한 아이라며 제 어머니를 칭찬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제 인생이 어머니의 희망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마침내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좋다는 건축과 장학생으로 이름이 올랐을 때 저는 하늘이 열리는 듯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시골 마을에선 경사가 났다며 축하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환호 뒤에 여전히 제 얼굴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생이 되어도 주걱턱이라는 그림자는 따라다녔습니다. 대학 강의실에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장학생, 모범생, 키 큰 학생, 하지만 옆자리는 언제나 비어 있었습니다. 여학생들의 웃음소리는 제게 닿지 않았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동경이 아닌 조롱이 섞여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더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미팅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남학생들은 여학생들과 웃고 떠들었지만 제 곁엔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술잔만 만지작거리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외모라는 벽은 넘을 수 없는 걸까? 하숙방 거울 앞에 서면 제 얼굴이 낯설 만큼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키가 크고 장학생이고 미래가 보장된 듯해도 거울 속 얼굴은 늘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저는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그렇게 절망을 삼킨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대학교 1학년이 끝나갈 무렵
친구가 오토바이를 몰고 놀러 가자며 저를 불렀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뒷자리에 앉았지만 불행은 순식간에 찾아왔습니다. 오토바이가 맨홀에 걸린 순간 제 몸은 허공으로 날아올랐고 곧이어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리고 제 턱뼈는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병원에 실려왔을 때 저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울부짖으셨고 형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은 생사의 갈림길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부서진 턱을 대신할 인공 조형물을 삽입했습니다. 당시로선 쉽지 않은 수술이었고 성공을 장담할 수도 없었습니다. 마취에 잠긴 채 저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만 내면 깊숙이 두려움이 일렁였습니다. 다시 눈을 뜰 수 있을까? 아니면 이대로 끝나버릴까? 며칠 후 눈을 떴을 때 제 얼굴은 붕대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고통은 밤마다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곁에서 밤새 기도하듯 제 손을 잡고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손의 따뜻함 덕분에 저는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달 뒤 붕대를 풀던 순간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주걱턱은 사라지고 낯설 만큼 잘생긴 얼굴이 비쳤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기적처럼 새로운 얼굴이 제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 순간 제 운명은 전혀 다른 길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서클 모임이 끝난 늦은 저녁, 영숙은 조심스레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강의 끝나면 뭐 하세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저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게 마음을 내어주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캠퍼스 벚꽃길을 영숙과 함께 걸을 때면 세상이 제게 축복을 내리는 듯 했습니다. 지나가는 학생들은 부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았고 저는 비로소 인정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움츠렸던 지난 날들이 꿈처럼 멀어져 갔습니다. 마침내 제 곁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4학년이 되어 도서관에서 취업 준비를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던 제 손끝에서 작은 쪽지가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소리와 함께 손바닥에 남은 종이의 감촉이 유난히 생생했습니다. 저는 약학과 4학년입니다. 혹시 공부하시다 지루하면 저와 차 한잔 하실래요? 저는 바로 뒤에 앉아 있습니다. 작은 글씨가 제 운명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4학년이 되어 도서관에서 취업 준비를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던 제 손끝에서 작은 쪽지가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소리와 함께 손바닥에 남은 종이의 감촉이 유난히 생생했습니다. 저는 약학과 4학년입니다. 혹시 공부하시다 지루하면 저와 차 한잔 하실래요? 저는 바로 뒤에 앉아 있습니다. 작은 글씨가 제 운명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보았습니다. 이름은 미연. 약학과 4학년. 긴 머리가 어깨 위로 흘러내리고 늘씬한 몸매가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책을 펼친 채 살짝 미소 지었고 그 미소 속엔 두려움 없는 대담함이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영숙과 함께 있는 시간 속에선 느껴본 적 없는 낯설고 강렬한 떨림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자연스럽게 도서관을 빠져나왔고 조용한 구석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솔직했고 웃음은 자유로웠습니다. 선배님, 가끔은 공부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으세요? 미연의 질문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매혹 앞에서 눈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영숙과 함께 있는 시간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엔 순수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느껴지는 또 다른 시선이 있었습니다. 미연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날카로웠고 제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두 세계 사이에서 저는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만으로도 모든 감정이 오갔습니다. 순수한 영숙의 눈빛엔
서운함과 불안이 담겨 있었고 미연의 눈빛엔 자신감과 도전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놓인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친구들이 다급히 제게 말했습니다. 철아, 큰일 났어. 영숙이랑 미연이가 분식집 앞에서 싸우고 있어.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숨이 차도록 달려갔습니다. 노을빛에 물든 골목길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늦은 건 아닐까. 두려움이 발걸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분식집 앞에서 제가 본 장면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영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미연은 머리채 싸움에서 이긴 듯 기세등등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서 있는 저는 과연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은 것일까요? 축복이라 믿었던 이 길은 어쩌면 금지된 사랑의 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노을빛 라디오